인간관계에서 존중받는 법.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가볍게 대하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 내가 너무 잘해줘서 만만해 보이나? 대체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친 적, 솔직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참 이상하죠. 배려하고 존중하려 노력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 진심이 나를 약하게 보이게 만드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친절함이 독이 되는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하죠. 하지만 오늘 이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놀랍게도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작은 행동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사실 내가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크게 영향받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는 신호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당신을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않게 만드는 6가지 핵심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닌 당신의 존재 가치를 지키는 법, 내면의 힘을 일깨우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습관은 우리가 흔히 긴장하거나 열정적일 때 무의식 중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혹시 말할 때 마음이 앞서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있으신가요? 혹시 흥분해서 말을 빠르게 할 때가 있나요? 마케팅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지연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연 씨는 프로젝트 발표에서 너무 신이 나서 말이 빨라졌고 숨 한 번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정보를 쏟아냈죠. 결과는 미지근한 반응과 팀장의 좋은 내용 같은데 조금 더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 볼까?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료 유진 씨가 비슷한 아이디어를 천천히 여유 있게 발표했는데 모두가 역시 유진 씨는 생각이 명확해라며 감탄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지연 씨는 생각했죠. 내 아이디어가 문제였을까? 아니면 내가 전달한 방식이 문제였을까? 왜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은 신뢰를 덜 받을까요? 이건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인간의 뇌는 빠르게 전달되는 정보를 긴급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화적으로 봤을 때 침착하게 말하는 사람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지만 빠르게 말하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죠. 또한 말의 속도는 생각의 깊이와 연관된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말한다는 인상을 주지만 빠르게 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말이 앞선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건 신중함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죠. 그렇다면 이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식적 휴지를 연습해 보세요. 중요한 문장을 말한 후에는 의도적으로 2초간 멈추는 겁니다. 처음엔 2초가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짧은 침묵이 당신의 말에 무게를 더해줍니다. 마치 좋은 음악에서 쉼표가 중요한 것처럼요. 두 번째로 삼심호흡 규칙을 써보세요. 말하기 전에 3번 깊게 숨을 쉬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뿐 아니라 뇌에 산소를 공급해 진정시키고 목소리에 안정감을 더해주죠. 공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면 지혜가 뒤처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의 속도가 아니라
말과 생각의 균형에 관한 통찰이죠. 변화는 즉각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약 3주가 지나면 자신의 말하기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68주 정도면 천천히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죠. 지연 씨는 이 문제를 깨닫고 3개월 동안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 발표에서 그녀는 여유 있게 각 문장 사이에 적절한 휴지를 두며 아이디어를 전달했죠. 결과는 팀장이 먼저 다가와 오늘 발표는 정말 설득력 있었어.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줬으면 해라고 제안했습니다.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말함으로써 내 말에는 가치가 있고 당신이 귀 기울일 만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을 볼까요? 혹시 누군가 칭찬해 줄 때 자신을 낮추며 그 칭찬을 무효화시키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업적이나 능력을 칭찬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요. 혹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IT 회사 프로그래머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진 씨는 뛰어난 코딩 실력을 가졌지만 특별한 습관이 있었죠. 누군가 그녀의 성과를 칭찬할 때마다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다른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된 거예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 분기 수진 씨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팀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수진 씨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했어 라고 칭찬했는데 수진 씨는 습관적으로 아니에요. 팀원들이 잘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옆에 있던 동료가 맞아요. 저희가 많이 도와줬죠. 라며 농담처럼 말했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회의에서 수진 씨의 의견은 예전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새 프로젝트 리더는 기술적으로 덜 숙련된 동료가 맡게 되었죠. 왜 지나친 겸손함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자기 검증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관찰하고 그에 맞게 당신을 대합니다. 자신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그래, 내 말이 맞아. 너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라고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게 되죠. 둘째, 인지 부조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높게 평가했는데 당신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당신의 판단 사이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이 불편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은 자신의 높은 평가를 내려 당신의 낮은 자기 평가에 맞추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방식으로 칭찬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순 감사 기법을 연습해 보세요. 칭찬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간단히 말하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이나 자기 낮춤 없이 그저 미소와 함께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이것이 가장 품위 있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이 담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고 반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요 라는 칭찬에 이 일에 진심을 다해서 기쁩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면서도 오만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맹자는 자신을 낮추되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면서도 교만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칭찬을 받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나오려는 자기 부정적 반응을 의식적으로 멈추는 데 집중하세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새로운 반응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습관을 깨닫고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새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성과에 대해 칭찬받았을 때 그녀는 미소와 함께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공을 들였어요. 라고 대답했죠. 점차 동료들은 그녀의 전문성을 더 존중하기 시작했고, 6개월 후 그녀는 팀의 기술 리더로 승진했습니다. 칭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죠.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가치를 존중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혹시 한 가지 이야기를 너무 길게, 너무 많은 말로 설명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주변의 이야기가 너무 길어 핵심을 놓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은 아닌지요? 영업부 베테랑 세일즈맨 태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태민 씨는 사교성이 좋은 이야기꾼으로 알려져 있죠. 지난달 그의 팀은 중요한 신규 거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태민 씨는 자신 있게 제가 할게요 라며 나섰죠. 발표 당일 그는 제품의 역사부터 시작해 기술 사양, 시장 분석, 자신의 경험까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났을 때 그는 아직 핵심 제안에 도달하지 못했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임원들은 시계를 보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서류를 뒤적이며 집중력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시간 초과로 발표는 중단되었고 태민 씨는 핵심 제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함께 참석했던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선배님, 오늘 설명이 너무 자세해서 오히려 핵심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왜 말이 많은 사람은 영향력이 떨어질까요? 커뮤니케이션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을 지적합니다. 첫째, 정보 과부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인간의 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면 듣는 사람은 선택적으로 정보를 걸러내기 시작하고 결국 핵심 메시지까지 놓치게 됩니다. 둘째, 말이 많은 것은 종종 불안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내 메시지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아서 더 많은 말로 보강해야 해라고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같죠. 이는 자신감 부족으로 보여 신뢰도를 낮춥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습관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포인트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어떤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전달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도 프레젠테이션에서 이 규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보통 3개의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엘리베이터 피치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30초 동안의 엘리베이터 탑승 시간 안에 중요한 인물을 설득해야 한다고 상상하며 핵심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연습입니다. 이 훈련은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식이 깊을수록 오히려 말은 신중해진다는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죠. 이런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주에는 대화 중에 스스로 지금 내가 너무 길게 말하고 있나? 라고 의식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2, 3주가 지나면 자신의 말하기 패턴을 더 잘 인식하게 되고 약 2개월이 지나면 간결하게 말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태민 씨는 자신의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3포인트 규칙을 철저히 연습했습니다. 다음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는 핵심 가치 3가지만 명확하게 전달했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질문이 있을 때만 추가로 설명했죠. 결과는 클라이언트가 오늘 미팅은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귀사의 제안이 정확히 우리가 찾던 것입니다라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메시지에 가치를 부여하고 상대방의 시간과 주의력을 존중하는 행위죠. 간결함은 자신감의 표현이며 명확한 사고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간결해질수록 그 말의 무게는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이제 4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혹시 다른 사람의 의견에 항상 맞아요라고 동의하며 자신의 진짜 생각은 숨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맞아요, 그러게요라고 동의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실제로 동의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디자인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 미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온화한 성격의 미나 씨는 팀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통했습니다. 그녀의 특기는 모든 사람의 의견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었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지난달 팀은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 팀장이 밝은 색상의 디자인 방향을 제안했고 미나 씨는 즉시 좋은 아이디어예요 라고 동의했죠. 잠시 후 선임 디자이너가 아니야, 이 브랜드는 차분한 톤이 더 어울릴 것 같아 라고 반대 의견을 냈는데 미나 씨는 또다시 맞아요, 그것도 정말 좋은 접근이네요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때 선임 디자이너가 미나 씨를 바라보며 물었죠. 미나 씨는 도대체 어떤 게 좋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팀장님 의견에 동의했잖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나 씨는 당황했고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왜 지나친 공감과 동의는 역효과를 낳을까요? 인간관계 심리학에서는 2가지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진정성의 부재가 느껴집니다. 모든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의 말은 점차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충되는 의견에도 모두 동의한다면 그 어떤 동의도 진정한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사회적 정체성 약화가 일어납니다. 자신만의 관점과 의견이 없는 사람은 집단 내에서 독특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건강한 공감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 동의하는 대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는 공감을 보여주면서도 자신의 독립적인 사고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죠. 두 번째로, 나 전달법을 활용하세요.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제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같지 않고 소인은 같되 화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조화는 맹목적 동의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대화 중에 나는 정말 이 의견에 동의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자신의 진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미나 씨는 자신의 습관을 깨닫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회의에서 그녀는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두 접근 모두 장점이 있네요. 제 생각에는 클라이언트의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하면 차분한 톤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죠. 팀원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녀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처음으로 작은 프로젝트의 리드 디자이너로 지명되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자신의 진실된 생각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용기의 균형이죠. 여러분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진정성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제 5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혹시 작은 일에도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루에 몇 번이나 죄송합니다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시나요? 이 말들이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입에서 나오진 않나요? 출판사 편집자 주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꼼꼼하고 책임감 강한 주혁 씨는 업무에 있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죠. 동료가 작은 도움을 줘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라고 과하게 표현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며 필요 이상으로 사과했습니다. 지난주 출판 기획회의에서 주혁 씨는 새 프로젝트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팀장이 일부 수정을 제안하자 그는 즉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했죠. 그리고 동료가 이 부분은 좋은데요. 라고 말하자마자 아니에요. 선배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팀장은 프로젝트 리더를 다른 사람으로 지명했고 주혁 씨는 단지 보조 역할만 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내 의견은 항상 가볍게 취급되는 걸까? 왜 과도한 감사와 사과는 우리의 존재감을 약화시킬까요? 커뮤니케이션 심리학에서는 2가지 핵심 메커니즘을 지적합니다. 첫째, 언어적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떤 표현이든 너무 자주 사용하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를 하루에 수십 번 말한다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사과할 때 그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죠. 둘째, 심리적 위치 설정이 일어납니다.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과도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당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자기 위치 설정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균형 잡힌 소통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와 사과의 등급화를 시도해 보세요. 모든 상황을 1점에서 10점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 7점 이상에만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커피를 건네준 것은 간단한 고마워요로 충분하고 큰 위기를 함께 해결했을 때만 정말 감사합니다를 사용하는 식이죠. 두 번째로, 대체 표현을 개발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대신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와 같이 미래 지향적인 표현을 감사합니다. 대신 당신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럼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이는 진정성은 유지하면서도
자기 가치를 낮추지 않는 방법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는 뜻이죠. 진정한 예의는 형식적인 과잉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주에는 단순히 자신의 패턴을 관찰하는 데 집중하세요. 2, 3주가 지나면 의식적으로 표현을 조절하기 시작할 수 있고, 약 2개월이 지나면 균형 잡힌 소통 방식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주혁 씨는 자신의 습관을 인식하고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팀장이 그의 제안에 수정을 요청했을 때 그는 침착하게 네, 그 부분을 조정하겠습니다라고 간결하게 대답했죠. 그리고 동료의 칭찬에는 고마워요. 이 프로젝트에 많은 공을 들였어요. 라고 자신의 노력도 인정했습니다. 점차 그의 의견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졌고 3개월 후에는 주요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습니다. 감사와 사과는 중요한 사회적 윤활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흔해지면 오히려 그 가치가 희석됩니다.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강도로 표현할 때 그 진정성이 빛을 발하고 여러분의 존재감도 더욱 강화되죠. 균형 잡힌 표현은 자기 존중의 시작이며 타인의 존중을 이끌어내는 열쇠입니다. 이제 6번째 마지막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의견을 말할 때 아마도 인 것 같아요. 일 수도 있어요. 와 같은 불확실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법률사무소 변호사 혜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혜원 씨는 법률 지식이 풍부하고 분석력도 뛰어났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언어 습관이 있었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아마도 이런 접근이 좋을 것 같아요. 이 판례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했죠. 지난달 중요한 소송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혜원 씨는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전략을 제안했지만 모든 문장에 아마도와 일 수도 있어요를 덧붙였죠. 회의가 끝난 후 대표 변호사는 다른 동료의 덜 정교한 전략을 채택했고 혜원 씨의 제안은 추가 검토로 미뤄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오랜 멘토인 정우 씨가 조용히 조언했습니다. 혜원 씨의 분석은 항상 탁월해요. 하지만 아마도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면 사람들은 당신이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에 혜원 씨는 자신의 언어 습관이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죠. 왜 불확실한 표현은 우리의 메시지 영향력을 약화시킬까요? 언어 심리학에서는 2가지 핵심 원인을 설명합니다. 첫째, 아마도와 같은 표현은 화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의식적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는 내 말이 틀리면 책임지지 않을게요 라는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이죠. 둘째, 신뢰성 신호가 약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청자들은 확신에 찬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를 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표현은 전문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습관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더 확신에 찬 소통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대신 이것은 입니다. 와 같이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이런 표현은 여러분의 메시지에 힘과 명확성을 더해줍니다. 두 번째로, 5초 규칙을 도입해 보세요. 의견을 말하기 전에 5초간 생각하여 정말 확신이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확신이 있다면 단언적으로 표현하고 확신이 없다면
더 조사한 후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죠. 이는 불필요한 해지 표현을 줄이면서도 정직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맹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천하가 반대해도 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 후에는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라는 가르침이죠. 이런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1, 2주차에는 자신의 불확실한 표현들을 기록해 보세요. 3, 4주차에는 의식적으로 그 표현들을 대체하는 연습을 하고 약 2개월이 지나면 더 확신에 찬 언어 패턴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개원 씨는 자신의 언어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그녀는 이 판례는 우리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와 이 전략은 승소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질문했고 그녀의 제안은 최종 전략의 핵심 요소로 채택되었습니다. 불확실한 표현을 줄이는 것은 허세나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확신을 느끼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6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6가지 습관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이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자기 인식이야말로 모든 성장의 시작점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습관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3주 동안 그것만 의식적으로 바꾸는데 집중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보통 21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와 이해입니다. 때로는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변화가 시작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여러분을 새로운 렌즈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자신감 있게, 더 명확하게, 더 진정성 있게 말하는 사람으로. 인간관계에서 존중받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타인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당당히 표현할 때 세상은 그 가치에 걸맞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오늘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통찰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